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압수수색했느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반부패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부패부에서 이 출국 금지 사건이 2019년 3월 달에 있었죠.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동안 받아온 의혹은 이런 겁니다. 자, 2019년 이제 3월 달에 출국 금지를 하고요. 4월 달부터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수사라는 거는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는 건데 그때 왜 수사 의뢰를 했냐면 김학의 전 차관이 왜 갑자기 출국을 하려고 했을까? 이건 누군가 정보를 김학의 전 차관한테 빼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공익법무관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조사를 지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지시해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벌이다 보니까 그래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생긴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사를 이제 4월부터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의 출국 정보 같은 걸 들여다봤지? 그래서 그걸 세봤더니 2019년 5월과 6월 사이에 무려 177회를 조회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찰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사람의 동의 전혀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은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법률적 지위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성범죄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 무혐의를 든 그러니까 그 무혐의가 검찰의 감싸기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이런 거는 별도의 논란이고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이 2019년 3월 달에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이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사를 받고 있다든가 수사를 받고 있다든가 피의자라든가 여하튼 내사번호든 수사번호든 사건번호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번호 같은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관해서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조회를 해봤다고 하면 이거는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안양지청에서 발견을 하고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보니까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이 가짜 사건 번호,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 그 다음에 가짜 내사 번호, 이런 걸 가지고서 출국 금지를 했네? 그럼 이건 불법 아니야?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019년 6월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검 반부패부에서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야, 그 수사 중단해. 그거 불법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에서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대검 반부패부에 하니까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반부패부장이 이성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부패부에서 야, 그거는 이미 동부지검에서 추인까지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당시에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내사를 한 것처럼 추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내사 사건을 만들어내라.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거기는 이제 현재 수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 내사 번호를 동부지검 2019 동부지검 1호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가짜죠. 그 붙였을 당시에는 그 사건은 없었던 것이고 붙인 뒤에 한 2달 뒤쯤에 그 사건 번호가 생성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그건 경매 입찰 비리와 관련한 사건 번호였다. 이게 입증이 됐으니까 2019년 이 당시에 3월 달에 그때 있었던 사건 번호라는 거는 가짜죠. 근데 그 주역이 바로 이성윤 반부패부장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성윤 부장이 안양지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동부지검에 이렇게 해서 다 처리된 추인된 사건이니 혐의 없음 이렇게 적어서 올려보내라.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지시를 해서 안양지청에서 그렇게 해서 사건을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것이죠. 공익제보자. 제가 누구일 것이냐? 뭐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 해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 뭐 공익제보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는 안양지청 당시 수사검사, 그러니까 직접 수사검사가 있고 그 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안양지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받은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직접 수사검사는 아닐 것이고 아마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나 청장이나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공익제보자일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판도라의 상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압수수색하면요 다른 것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반부패부장으로 있었던 시기가 2018년 7월부터 19년 7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나 뭐 부패 범죄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총괄 지휘를 한 겁니다. 대검에서. 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고요.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거의 뭐 무림한 총장이고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의혹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둘씩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과연 문무일 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는 한 것이냐, 아니면 이성윤 반부패부장 선에서 다 거의 처리한 것이냐. 적어도 불법적인 부분은 총장한테 보고 안 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성윤 반부패부장 시절이 1년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 상당 부분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 물론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콕 집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컴퓨터 이 복사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무슨 월권, 권력남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왜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을 때고 대검도 결국 그 부분을 총괄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권력 남용적인 요소들이 의혹은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데 하나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인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열었더니 어떠한 문서가 나와서 이거를 검찰에 이첩해놓으라 하는 걸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적법한 일이냐? 그러니까 캐비닛 뒤져서 나온 걸 가지고 검찰에 다 통째로 옮겼다? 이런 데에서 저는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전 정부 이 수사하는 데 와서의 관계,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여하튼 이거는 반부패부장 내지는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게 반부패부장의 권한이 맞아? 뭐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서 나오면 이거야말로 이번에는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권력 남용, 권한 남용 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를 수원지검이 압수수색한 이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 되고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문건을 열어볼 때마다 이성윤 반부패부장의 그 당시의 권한남용의 행적 뭐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있어가면서 손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이성윤 반부패 부장,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막았다. 뭐 이거는 리스트가 쫙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만 리스트가 꽤 있습니다. 그 리스트만 한번 본다면 이런 것이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이광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현재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 연루 의혹이 있는데 수사 진척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뭉개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진석 비서관, 이 사람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석 비서관은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 임종석, 이광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뭉개고 있다.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다가 제가 조장미수 사건이라고 했죠. 한동훈 검사장을 영 못 엮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무혐의 이 서류에 결재를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연간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수사팀에서 다시 또 한 번 결재를 올리겠다. 뭐 이런 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 이름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수사를 벌였지만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까 13개 혐의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겨우 무혐의 처분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어쩌고 했는데도 겨우 한다는 게 과거에 했던 그 장모,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한 거. 그것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게 열리는 날 슬쩍 기소한 거. 이거 하나 정도가 전부다. 그것도 사실은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옛날에 기소를 하지 않은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데 윤 총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것도 관여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관여 못 밝혀낸 거죠. 없으니까 못 밝혀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샅샅이 털었을 텐데. 그 다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 이것도 9개월간 뭉개다가 최근에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는 거기에 그 방어 최전선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다. 그러면은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이런 전국의 반부패부나 이런 데의 비리 사건 이걸 총괄 지휘했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의 권한 남용과 잘못된 비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나 둘씩 그 비리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아마 수사가 진척되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